설문지 코딩과 코딩 자료를 SPSS 데이터로 가져와서 어떻게 편집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연구에서 가져온 설문지인데 사전 질문으로 하나, 둘, 셋, 넷, 5가지 사전 질문을 하였고 그 이후에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에 대해서 8가지 질문과 또 16가지 그리고 계속 이렇게 3가지 항목에 대해서 8가지 문항을 통해서 측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중간에 질문이 하나가 추가되고 그 이후에 다시 문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서 전체 총 48가지 문항이 있는 설문지이고 5점 척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인구 통계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생 연도라던가 직업, 소득 이렇게 해서 8가지 추가 정보를 획득하는 설문지를 샘플로 가져왔습니다. 해당 자료를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아주 간단하게 여기 있는 질문들을 다 하나씩 엑셀에서 표를 만들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1번 설문지는 이렇게 가로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해서 사전 질문 아까 5가지 SQ1, SQ2, 3, 4, 5 5가지가 있고 1번 설문지 문항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쭉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있었던 질문을 별도로 구분해서 SQ6이라고 해서 기존의 설문지 문항과 섞이지 않게 코딩을 하였고 그 이후에 계속 코딩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8번까지 문항을 코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 통계적 자료로 아까 8번까지 입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문지 코딩은 포인트는 가로로 모든 문항의 번호를 다 입력을 한 다음에 밑으로 갈수록 샘플을 하나씩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문지는 이렇게 입력을 하고 두 번째 설문지, 세 번째 설문지, 네 번째 설문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여기서는 지금 259개까지 번호가 나와 있는데 결측된 자료를 빼면은 총 251개의 설문지가 코딩된 샘플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코딩을 다 완료했는데 SPSS에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혹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는 SPSS를 실행한 다음에 파일을 누르고 열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메뉴에서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를 누르면 파일 유형의 엑셀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엑셀 파일을 눌러서 해당 코딩 자료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나오는 것이 데이터 첫 행에서 변수 이름을 읽어올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여기가 첫 행입니다. 1번 1번이라고 써져 있는 게 첫 행이기 때문에 여기서 변수 이름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데이터 첫 행에서 변수 이름을 읽어오기를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져온 결과 엑셀과 동일하게 SQ가 1에서부터 5가 들어있고 아까 설문지 문항은 48번까지 들어가 있고 인구 통계적
질문들이 8번까지 잘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보기 파트에서도 엑셀과 동일하게 가로로 나열되어 있고, 여기서는 각 샘플별로 이렇게 가로로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SPSS에다가 엑셀 자료를 성공적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다 끝난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는 물론 이 상태로 분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으나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름, 유형, 너비, 소수점 이하짜리, 설명, 값, 결측값, 열, 맞춤, 측도, 역할,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샘플로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PSS 데이터를 보면은 이름, 유형, 너비, 소수점 이하짜리, 레이블, 값, 결측값, 열, 맞춤, 측도, 역할이 있는데 내가 엑셀로 해당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불러왔다 하더라도 실제 통계 분석이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항목들을 정리를 하고 가야 성공적인 원활한 통계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레이블입니다. 설명 파트가 이제 레이블 파트인데, 예를 들어서 1번 항목은 브랜드 충성도를 나타낸 항목이고, 2번 같은 경우 제품 품질을 나타내는 것을 설명하는 칸에 입력을 하면은 샘플로 회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 메뉴에서 선형을 클릭한 다음에 샘플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번을 종속 변수에 넣고 지금 레이블 값을 추가한 독립 변수를 넣고 레이블 값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독립 변수를 두 가지를 넣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보면은 실제로 내가 분명히 1번 항목과 2번 항목을 넣었음에도 여기서는 브랜드 충성도와 제품 품질이라고 설명값이 친절하게 들어가 있는 반면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3번 항목과 4번 항목은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통계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내가 이것을 복사를 해서 편집을 하고 한글 파일로 논문 본문에 삽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을 미리 거친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통계 분석 결과표에서 레이블 내용으로 결과가 출력됩니다. 이 레이블 값이 그대로 분석 결과표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한글 파일로 표를 편집하면서도 굉장히 편하게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